나는 할 말을 하는 최고인이 되겠다. 노무현을 극복하는 그런 리더십이 이제 필요한 시기에 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책임지고 안고 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적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선 타령이 웬 말입니까? 짝퉁 진보 또는 그 얼치기 진보 또는 짝퉁 민주를 가지고는 저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는데 이번 민주노총 강제 진압으로 들끓고 있는 여론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런데 정부보다 여당보다 경찰보다 오히려 소리 없는 민주당이 더 밉다는 말이 들립니다. 흔히들 짐작컨대요. 지금 이 혼란의 시기가 야당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절호의 기회가 아니냐. 대체 지금 민주당은 뭘 하고 있냐. 이런 성토의 목소리가 또 높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2013년도 민주당 내에서 이분만큼 큰 목소리를 낸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혹자는 민주당 내 엑스맨이다. 새누리당으로 가라. 이렇게 몰아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태도남마 올 한 해 더욱 각별한 인연을 다진 분입니다. 그 누구보다 올 한 해가 외롭고 쓸쓸했을 하지만 그 누구보다 꿋꿋하고 당당했던 조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소개가 굉장히 길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캐롤 노래도 잘 하시나 봐요? 노래는 잘 못합니다만은 네. 그 캐롤송 한 곡을 같이 불렀습니다. 아, 같이 불렀습니까? 의원들하고? 이게 따로따로 불렀는데 결국은 그게 하나의 전체적인 노래가 되었습니다. 아, 네. 지금 저겁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아, 다 같이 새누리당 의원도 보이네요? 네네네. 아, 다 같이 불러가지고 따로따로 불러서 다 한 거네요? 네. 여야 할 것 없이. 네. 네, 저렇게 좀 좋은 일, 저렇게 사이좋은 모습 국민한테 보내면 좋죠. 근데 지금 3선이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초선 재선 때는 왜 목소리를 안 내셨습니까? 제가 이거 꼭 묻고 싶어요. 사실 국회에 처음 들어오면은 초선 때는 화장실 문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네. 상당히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네. 또 배워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국회의 시스템이라든지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지 그런 공부하는 시기고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또 약속한 공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공약을 또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말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될 시기가 초선 재선의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초선 때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초선만 하고 재선 못하고 한 번 하고 그만두는 국회의원들이 한 50%나 되는데 네. 그분들은 그냥 공부만 하고 가는 거군요, 그냥. 그분들이 이제 초선만 하고 그만두게 되면은 우리 사회에서 약간의 손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알만할 때 이제 그만두시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국민들의 어떤 세비에 의해서 네. 이분들을 4년간 어쨌든 좀 가르치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이분들이 초선만 하고 그만두시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국가적으로도 좀 약간 손실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 꿋꿋하게 조경태가 마이웨이 나의 길을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웨이 가사에 난 후회하지 않아. 그런 노래도 있는데, 그죠? 그게 마이웨이라기보다는 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결코 저 혼자 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과 함께 그리고 또 동의하는 많은 다수의 당원들과 함께 같이 가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한편에서는 해봅니다. 네. 외롭진 않으셨습니까? 당내에서는 외롭습니다. 외롭고 네. 또 힘들고요. 네. 당내에 쓴소리를 한다는 것이 바른 소리를 한다는 것이 때로는 곤욕스러운
부분이 배웠겠습니까? 하지만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국민들의 또 목소리에 저 자신이 조금 희생해서라도 또 저에게 또 용기와 힘을 주시는 많은 국민들과 또 다수의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묵묵히 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안민석 의원인가요? 그 뭐 한바탕 했잖아요. 뭐 재선이냐 삼선이냐. 그 안민석 우원식 의원. 네, 죄송합니다. 우원식 의원하고 내가 헷갈렸습니다. 네. 한바탕 했죠. 화해는 하셨습니까? 뭐 그냥 인사하면은 화해한다는 생각을 하고. 재선이 감히 어디 삼선에게 거기서 그 말하죠. 저는 그런 의미보다는 네. 저는 뭐 초선이고 초선이 아니더라도 네. 서로 대화를 나누는 속에서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거나 또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 이렇게 하는 행위는 저는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지적을 제가 좀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이를 또 갖다 대고 또 서로 막 이렇게 아웅다웅 싸우는 모습이 저는 그렇게 국민들께는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에 빌어서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저도 그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국민 여러분께 좀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네. 뭐 정체를 가지고 싸우는 건 좋은데, 그죠? 네. 그런 게 뭐 나이가 어쩌니 이렇게 이런 거는 좀 그렇죠. 자, 지금 철도 노조 이거 가지고 말이 많지 않습니까? 자, 합법입니까? 불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합법으로 보십니까? 저는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그 노조, 네. 철도 노조나 정부가 이 판단할 문제라기보다는 그는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노조는 노조대로 불법이 아니다. 그리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냐를 갖다가 저는 판단을 해줄 사람들은 국민이라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합법이고 불법이고 국민들께 불편함을 준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와 노조가 지금이라도 빨리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 되고 지금 철도 파업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불편함을 더 이상 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영화가 아니라는데 자꾸 그 자회사는 이제 민영화로 가는 첫걸음이다. 자꾸 이렇게 주장을 노조에서 하고 정부는 아니다. 거기다가 내 문서에도 쓰겠다 하는데 그럼 법에 규정을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민영화 안 하겠다는 것을 그 법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만약에 법으로 만들었다 손치더라도 그 법을 개정해버리면 또 소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게 그 민영화냐 아니냐는 그런 논란이 서로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부의 얘기를 노조는 믿지 못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가 조금 그 불신의 그 벽을 넘어서는 노력, 서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고요. 이 신뢰를 회복하게 하는데 저는 여야 정치권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편을 드는 것은 저는 아주 위험하고 정치는 그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지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정쟁의 중심에 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데 갈등을 조장하면 안 되죠. 그게 모음 어하고 아 차이네요. 그죠? 조정해야 되는데 조장하니까 조장하면 안 된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그 문재인 의원의 말 바꾸기 논란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네네. 2003년도 철도 강성노조가 노무현 정부 첫해 했을 때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어요. 그때 뭐냐면 철도 파업의 경우 대화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다. 네, 공사와 반대 등 그 당시에도 이제 민영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한 발자국 정부가 물러서서 공사를 만든 거거든요. 공사와 반대 등 정부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노조가 복귀하는 데 있어 전제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된다. 이거 지금 박근혜 정부보다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 당시 진짜 친노라고 하시니까 노무현 대통령 불법 파업은 정말 이거는 안 된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원칙에 따라서 끝까지 갈 것이다. 국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참아달라. 인내해달라.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하고 거의 일치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정치인은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말 바꾸기 하는 정치인을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민주당이 과거 10년간 여당을 한 경험이 있는 정당입니다. 네. 그 여당을 한 경험이 있는 야당으로서 항상 그 말에 대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180도로 바뀌잖아요. 예? 그래서 책임지는 모습. 그러니까 그게 책임 정당, 책임 정치를 하거든요. 네. 지금 그 정치권이, 한국의 정치권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책임 정치가 실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봅니다. 네. 여당일 때 생각 다르고 야당일 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거짓말쟁이,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 사회에 팽배해진 이 불신의 벽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라고 봤으면 저는 정치인들도 그게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따라서 여야가 과거에 내뱉었던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 그게 책임 정치의 좀 실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민주당은 어떻게 나오는 게 좋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도 어떤 한쪽 편에 서서 서로 극렬하게 부딪히는데 한쪽 편에 서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 조정하는 역할,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풀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조정자의 역할을,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빨리 복귀해서 국민들 불편은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논평을 하나 내놓을 수 있죠, 민주당도. 그래서 국민들의 그 불편함이 없도록 국가의 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그 철도 노조의 입장에서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정치권과 또 정부도 한 발짝 양보해서 그 노사가 서로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길을 정부도 좀 터주는 지혜를 이번 기회에 좀 발휘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민주노총 사무실 아주 그냥 예상 못하게 일요일 날, 그죠? 그런데 헛방이었어요. 하여튼 들어가서 한 명도 못 잡았죠. 자, 강력한 공권력 이제 투입한 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열을 짓지하는 사람들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많이 있고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너무 서둘렀다는 생각도 있고요. 예. 민노총에 들어간 문제는 결국은 극한적 대립이 빚어낸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봅니다. 네. 따라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고요. 여기서 또 갑론을박해서 너가 옳고 내가 뭐 맞다 뭐 이런 식으로 갑론을박하는 것도 저는 아주 소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정부와 그 노조가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저는 그 대화에 나서서 한 발짝씩 양보하는, 서로 타협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체포영장 가지고 가는데 법을 집행하러 가는데 법 집행을 방해하고 뭐 유리조각도 던져서 어느 한 분은 또 구속도 되고 그러는데 그거를 보면서 박수를 치는 국회의원은 뭡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은 그런 정쟁의 중심에 서면 안 된다. 예, 특히 정치권은 서로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지 한쪽의 일방적인 편들기로 하다 보면은 이러한 문제들이 저는 풀리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은 항상 신중을 기해서 잘못된 거죠. 그거 그렇습니다. 박수 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네.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이나 뭐 압수수색 영장이든 하여튼 영장이라는 것은 그건 법치국가에서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억울해도 가는 거죠. 이순신 장군도 억울해도 감옥살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구치소에 다 죄인들만 있는 거 아닙니다. 억울한 사람 있어요, 간혹. 누가 봐도 억울한 사람, 억울하게 가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네. 예. 억울하더라도 체포영장 오면 순순히 받는 게 그게 법치국가의 소크라테스도 그랬지 않습니까? 악법도 법이라고. 그게 법치국가에 사는 국민들의 도리다. 예. 물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야당에서 국토해양의 환경노동위 상임위원장들이 다 야당
그렇습니다. 의원 아닙니까, 네네. 민주당? 네. 그럼 여기도 얼마든지 아까 말한 대로 조정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렇게 야당이라고 강가하고 가만히 뒤에서 정부 비판이라고 앉아 있는 것도 국민 볼 때는 답답한 노릇인데요. 그래서 국회가 좀 정상적인 그 작동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야당의 국회의원 수가 127석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께서 야당에 많은 의석수를 준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국토위원회라든지 한노위원회라든지 여기는 또 야당이 위원장입니다. 네. 얼마든지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책임 정치를 여야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정부만 너무 탓하지 말고 네. 노조 부분에도 혹시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네. 한 발짝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그 대안도 저는 그 좀 용기 있게 제시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한쪽의 일방적인 그 편들기로 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그 극한적인 대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민주당이. 어찌든 그런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철도 민영화 부분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도 추진했던 민영화를 거고. 추진했던 거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노무현 추진했고. 대통령 시절에도 했던 거고 그래서 공사로 역대 바뀌고. 정권에서 계속해서 하는 추진해 겁니다. 왔던 겁니다. 이제 와서 그걸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솔직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책임 정치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일관성. 우리가 여당일 때 생각 다르고 야당일 때 생각 다르다면은 어느 국민들이 그 정치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일관성 있는 정치를 하면서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지금 정치권의 역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미 FTA도 그랬고요. 한미 제주 FTA도 그렇고 해군기지도 노무현 대통령이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라크 파병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야당의 국회의원이었다면은 일개 국회의원이었다면 그걸 찬성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국가를 책임지다 보면은 그것이 국익을 위해서 어떠한 판단을 해야 될지 그 지도자의 또 그 고민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당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측면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수권 정당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틀 수 있다. 그러므로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여당 편 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권 정당의 멋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